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 전라남도 진도군 해상에서 어느 여객선이 침몰했습니다. 침몰 2분 뒤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살려달라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방송사들은 저는 구됐다는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전날 새벽 당직을 서면서 기계적으로 속보를 전달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세월호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그때 경험은 제 가슴 속에 주홍 글씨로 남았죠. 분향소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장례식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찬찬히 얼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구조를 기다리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젊은 영령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또 다른 사연도 있었습니다. 뜻깊은 결혼 기념일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으로 남았습니다. 중년 부부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죠. 그 중년 부부는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유리조각글을 집어삼킨 기분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가슴 속에는 피가 났습니다. 국민들은 언론의 세월호 보도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KBS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원구조 오보가 대표적이죠. 그때 일은 주홍 글씨로 남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지식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부채의식으로 남은 자산. 사실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단원고등학교도 알고 있죠. 대학생 때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운 좋게도 대학교 홍보대사 활동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이력들 때문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가볍게 지나치기 힘들었습니다. 윗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저는 나쁘지 않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MBN 언론사에 바로 들어갔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취재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부터 축산농가, 골목식당까지 동서남북 굴철주에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대학교 친구들 보다 넓은 사회 경험을 했지만 자산 같은 경험들이 부채로 돌아왔습니다. 블랙아웃. 그대로 멈춤. 누군가는 2014년 4월 16일 그때로 시간이 멈춘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만났고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심장에 깊게 박힌 송곳은 점점 저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31살의 사춘기가 왔죠. 중2병, 질풍노도의 삶이 문득 30대에 찾아왔습니다. 기자를 그만둔 이유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이장애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상실감과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런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방황하다가 발견된다고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삶의 면역을 기르는 자기 돌봄의 심리학이죠. 보는 방식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글을 쓰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죠. 부채가 곧 자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데미안 작가의 유튜브 작품 노량연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인문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